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혐의로 지난 2년이 넘게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가 검찰과 징역 5년의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포트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이 사건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인들은 어제 포트리 타운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타운 정부와 주 검찰에 정의 구현을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올 들어 세 번째 전세기를 이용해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서북부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2,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의 독소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선천적 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 초안에는 해외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면 한인 2세, 3세 자녀의 복수 국적에 대물림 병폐까지도 막을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적 재취득의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발의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 6개월째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그레이스 유 씨 관련 심리에서 버겐 카운티 검찰과 유 씨는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의 최대 소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으며 유 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3월 25일로 잡혔습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리바겐 합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유 씨는 오는 2026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법원 심리 참석자에 따르면 엄마가 절실한 어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을 생각할 때 유 씨가 하루라도 빨리 출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플리바겐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형량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말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가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이 사건이 사건 발생 4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트리타운은 총격 경관에 대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주 검찰의 조사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인들은 포트리타운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의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빅토리아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포트리 타운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인들은 이 씨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어간다며 그동안 포트리 타운 정부는 물론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주 검찰도 침묵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집회에 참석한 이 씨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아직까지 사망한 이 씨의 부검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 주 검찰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해 듣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한편 유가족 측 조석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 가족은 포트리타운 정부와 총격 경찰 등 포트리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의향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을 위로하고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법원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라며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그녀의 가족에게 평화와 마침표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에선스 클락 카운티 고등법원 패트릭 해거드 판사는 어제 지난 2월 여대생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으며 그가 2022년 9월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란 사실이 알려지자 국경 통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라일리의 가족을 만나고 유세에 초대하기도 했으며 바이든 정부 시절 급증한 불법 이민자 탓에 미국이 치안 불안에 시달린다면서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최대 규모 추방작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올 들어 세 번째 전세기를 이용해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이후 155개국에 640편 이상의 귀국 항공편을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6일 전세기를 통해 불법 파트너들과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저지주 뉴악에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지난 8월 구금시설 입찰 요청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구금시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금시설이 있었다가 폐쇄된 뉴악의 이른바 델라니올에 재설립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단체들은 ICE가 앞으로 서류 미비자 단속과 구금을 북동부 지역에서도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ICE는 뉴저지주 외에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주 등 15개 주에 새로운 구금시설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북부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강력한 저기압 폭풍이 발달해 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우와 홍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폭풍을 폭탄 사이클론으로 지칭했습니다. 사이클론이 발달하면서 급격히 강해졌을 때 이 저기압 폭풍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폭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NN은 이번 폭탄 사이클론이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는 시속 60에서 80마일의 강풍이 불었고 해안가에는 최대 시속 100마일의 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워싱턴주 사우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과 도로를 덮치면서 시애틀의 노숙자 야영지에 있던 50대 여성 1명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애틀 북쪽 스탠우드 지역에서는 전날 밤 암트랙이 쓰러진 나무와 충돌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이 전신주 등 전기 설비를 파손시키면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48만 7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서도 4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 등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재정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렌트 중간값은 2018년 월 1,483달러에서 지난해 1,748달러로 약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요커들의 평균 소득은 11.5% 늘었는데 렌트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던 셈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부담 비용은 같은 기간 월 평균 1,812달러에서 2,023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보험과 유틸리티, 수리 비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48만 명이 넘는 이들이 뉴욕을 떠났고 이들을 대체해 뉴욕주로 유입된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자녀 돌봄 비용도 뉴요커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차일드 케어를 위한 뉴요커 연합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평균적으로 자녀가 한 명인 가구는 평균 소득의 18%를, 뉴욕시에선 25%를 육아에 쓰고 있습니다. 높은 보육비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뉴욕에서만 2022년 기준 2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과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0%는 올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의 변종 바이러스와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6개월 이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권장했으나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4%, 이미 접종했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서 49세에서 66%로 가장 높았으며 18에서 29세 62%, 50에서 64세 62%, 65세 이상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은 62%가 접종 계획이 없다고 밝혀 히스패닉 58%, 아시안 50%, 흑인 49%보다 높았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주 원인으로는 61%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고 60%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뉴욕 지역에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1월 둘째 주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사례는 1,035건으로 전주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서둘러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시카고대학교 스마트 미술관이 보유 중인 불화, 신중도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지 약 35년 만입니다. 신중도는 1767년 해잠 스님이 그린 불화로 가치가 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었으나 해잠 스님이 그린 아미타불 회도 삼장보살도와 함께 1989년 6월 5일 도난당했습니다. 이후 신중도를 제외한 두 점은 2014년 국내에서 환수돼 보문사로 돌아왔습니다. 미술관 측은 신중도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종교적인 가치를 회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며 국제미술관 협의회 윤리 강령 등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조건 없는 선의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입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제정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을 거쳤지만 2022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상원 본회를 통과하면
2028년까지 시효가 연장됩니다.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어제 지난 2021년 증권 사기와 시장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투자자 빌 황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법에 의해 매우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채 재판장에 출석한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선고 전 법정에서 저는 아케고스의 모든 직원들과 은행들, 또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 국장에 제시카 티시 현 뉴욕시 청소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사임한 키첸트 시월 국장에 이어 179년 뉴욕시경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경찰국장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한 티시 국장은 2008년 대테러 분석가로서 뉴욕시경에 합류했으며 2014년 정보기술 부국장으로 승진한 후 경찰 바디캠 시행과 범죄 통계 시스템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정보통신국장으로 일했으며 2022년 시위생국장으로 임명돼 공무를 수행해왔습니다. TC 국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권한이 닿는 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